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당신은 아주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원하는 삶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가?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1905년 카리브해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빌 고다드. 17살에 홀로 뉴욕으로 건너간 그는 배우로 무용수로 살아가다 어느 날 전혀 다른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의식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신비롭고 깊은 의식 철학자로 불리게 됩니다. 네빌은 수십 년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했습니다. 그가 평생 전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가정하라. 이것이 가정의 법칙, Law of Assumption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현실을 바꾸는 원리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원리의 문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 확언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풍요롭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진 적 있으셨나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확언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고 가정은 이미 그 상태에 있다고 의식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느낌이 비밀이다. 말이 아니라 느낌이 현실을 만든다고.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상태의 반영이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가 가정한 것들이 굳어진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것들, 관계, 직업, 환경,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 당신의 의식이 가정한 것들입니다. 이 사실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가정을 바꾸면 현실도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 순간 우리의 내면은 가장 열려 있습니다. 네빌은 이 시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과 느낌이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다고. 오늘 밤 이 강연을 들으며 잠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정은 시작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법칙이 단순한 자기 암시나 긍정 확언과 어떻게 다른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것, 그 느낌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가정입니다. 당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네빌의 말처럼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비록 거짓으로 보일지라도 현실이 된다. Assume the feeling of the wish fulfilled. 이루어진 소원의 느낌을 가정하라.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잠드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당신의 현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피곤함인지, 기대감인지, 혹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감각인지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느낌입니다. 느낌이 결과를 따라온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쁠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결과가 먼저 오고 느낌은 그 뒤를 따른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네빌 고다드는 그의 책 느낌이 비밀이다에서 이 상식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뒤집습니다. 느낌은 결과가 아닙니다. 느낌은 원인입니다. 현실이라는 수면 위에 파문을 만드는 첫 번째 돌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느낌입니다. 네빌은 느낌이 비밀이다 첫 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언어는 바로 느낌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되뇌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잠재의식은 그 말의 의미보다 그 말을 말할 때 당신이 품고 있는 감각에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당신의 느낌을 듣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충분히 풍요롭다 라고 100번 반복해서 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쓰는 동안 가슴 어딘가에서 그럴 리 없어 라는 감각이 조용히 올라온다면 잠재의식은 어느 쪽을 듣고 있을까요? 네빌은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더 강하게 느껴지는 쪽을 선택한다고. 말이 아니라 느낌을 따라간다고. 느낌은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느낌은
내일의 현실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느낌을 품으면 기쁨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이 현실 위로 올라옵니다. 불안의 느낌을 품으면 불안을 정당화하는 상황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네빌이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느낌이 먼저 존재할 때 현실은 그 느낌의 형태를 따라 스스로를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하겠다. 하지만 네빌은 그 순서 자체가 현실 창조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느낌을 미루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 그 느낌이 잠재의식의 씨앗으로 심어질 때 현실은 그 씨앗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그렇다면 느낌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빌은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막연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상황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어느 평범한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장면 안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각, 그 감각이 바로 잠재의식에 전달되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쁘다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빌은 감각의 깊이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 순간 당신의 어깨는 어떻게 내려앉아 있습니까? 숨은 어떻게 쉬어지고 있습니까? 손끝에는 어떤 온도가 느껴집니까? 그 구체적인 신체 감각 안으로 들어갈 때 잠재의식은 비로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느낌은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고 있는 느낌이 내일의 현실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어느 날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이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품는 느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각,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르는 내면의 상태, 이것들이 모여 현실이라는 조각품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느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원하는 느낌을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기쁨을 느끼는 것이 거짓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빌은 말합니다. 그 느낌이 진짜 현실을 만드는 첫 번째 행위라고. 느낌을 선택하는 것이 곧 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어느 평범한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거창한 장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이후의 아침, 그 이후의 저녁 식사, 그 이후에 나누는 짧은 대화, 그 장면 안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어깨의 이완, 가슴의 따뜻함, 숨의 깊이, 그 느낌을 품은 채로 잠이 드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느낌은 비밀이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오늘 밤 마음속에 조용히 품어두십시오. 결과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느낌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내일을 이미 조각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도 잠재의식은 당신의 느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조용히 앉아봅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단어, 가정이 네빌 고다드의 언어 안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바라보는 행위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천천히 함께 들여다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가정성이란 아직 눈앞에 증거가 없어도 이미 그러하다는 의식의 상태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미래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의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숨쉬는 것.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 확언을 실천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매일 아침 되뇌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까요? 네빌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언은 원하는 것을 여전히 밖에 있는 것으로 두고 바라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의 음식을 보면서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은 그 거리를 정확히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곧 현실이 됩니다. 반면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그 음식이 이미 내 입안에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원하는 상태의 질감, 온기, 냄새, 소리까지
의식 안에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싶다면 확언은 우리는 사이좋게 지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그 순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소를 받는 느낌, 그 공기의 온도, 그 안도감, 그것이 가정입니다. 이제 믿음과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믿음, 과거 경험의 축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다고 들어왔거나 주변 환경이 그것을 계속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쌓여야 하고 경험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십 년의 기억이 그 믿음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의 상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네빌은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든 지금 이 순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충분히 깊어지면 현실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지를. 네빌 고다드의 저서 자각의 힘에는 이런 핵심 논지가 있습니다. 의식이 곧 현실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이 먼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빌은 그 인과관계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의식 상태가 먼저 있고 외부 현실은 그것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항상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가정 안에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의식이 여전히 옛 가정 안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난이나 자책이 아닙니다. 단지 신호입니다. 나침반처럼 현실이 보내는 그 신호를 읽고 지금 어떤 가정을 선택할지 다시 결정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법칙을 실천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가정은 의식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를 그대로 가정하거나 이미 원하는 상태에 있는 나를 가정하거나.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네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식이 먼저 변하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 순서를 믿는 것, 그리고 증거가 없어도 그 상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법칙이 요구하는 유일한 실천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상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림자를 직접 움직이려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빛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빛이고 외부 현실은 그 그림자입니다. 직장, 관계, 건강, 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가정 안에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빛을 바꾸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가장 원하는 상태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확언하지 마십시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안에 있어 보십시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그 느낌이 30초라도 살아있었다면 오늘 밤의 가정은 성공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30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밤새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증거 없이도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믿음처럼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확언처럼 밖에서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빌 고다드가 평생 가르친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현실은 가정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가정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상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곧 현실의 유일한 원인이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잠드십시오.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의 끝에 서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조금씩 느려지는 이 시간. 네빌 고다드는 바로 이 순간을 가리켜 황금의 문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잠들기 직전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조용히 열리는 그 찰나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네빌은 그에 져서 물리아레스 이즐링 is the secret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상태는 잠재의식이 가장 유연하게 열려있는 시간이며 이때 심어진 느낌과 장면은 낮 동안 어떤 확언보다 깊이 각인된다고.
이 짧은 1분이 당신의 내면 세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최면, 수면 상태, 영어로 hypnagogic state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깨어있지도 완전히 잠들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뇌파는 알파파와 세타파 사이를 오가며 비판적 사고가 잠시 물러나고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네빌은 이 순간을 단순한 수면 준비가 아니라 내면 프로그래밍의 가장 강력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낮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던 깊은 층에 이 1분이 조용히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장면, 딱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취업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이어도 좋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 그 찰나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결과 이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바라보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 속에 서 있는 당신의 장면이어야 합니다. 네빌은 이것을 끝에서 시작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면에 뜬 문자 한 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감,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 눈가가 살짝 뜨거워지는 그 감각, 그리고 곧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빌이 말한 느낌이 먼저다의 실천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합격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는 순간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정말이야? 드디어? 하는 그 떨리는 음성. 아버지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 손의 무게. 식탁 위 따뜻한 불빛 아래 가족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 이 장면에서 당신은 관찰자가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그 미소를 바라보고 당신의 귀로 그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가슴으로 그 온기를 느끼십시오. 장면을 상상할 때는 시각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빌은 오감을 모두 동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손끝에 닿는 감촉은 어떻습니까? 합격 통보를 받은 순간 스마트폰의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에 잡히는 느낌,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그 리듬,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의 깊이, 이 모든 감각이 합쳐질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면 속 당신의 몸에 집중해 보십시오. 표정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환한 미소입니까? 아니면 오랜 긴장이 풀리며 찾아오는 조용한 안도의 표정입니까?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깨가 내려가 있습니까? 등이 펴져 있습니까? 호흡은 어떻습니까? 깊고 고르게 흐르고 있습니까? 이 디테일들이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큰 그림보다 작은 감각적 디테일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장면 속에서 숨 쉬는 방식까지 느낄 수 있다면 그 가장은 이미 깊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 황금의 시간은 밤에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완전히 깨어나기 전 그 짧은 순간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이 떠지고 아직 오늘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전 그 몇 초, 네빌은 이 순간 역시 잠재의식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눈을 뜨기 전 혹은 뜨자마자 어젯밤 심어둔 그 장면으로 부드럽게 돌아가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느낌이 달라집니다. 낮 동안 의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정말 될까? 나는 자격이 있을까? 하는 목소리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의심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면 더 커집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의심은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이라고.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대신 이미 이루어진 느낌으로 부드럽게 돌아오십시오. 마치 강물이 돌멩이를 만나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주위를 흘러가듯 의심 곁을 지나쳐 다시 그 장면의 온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강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느낌에 반응합니다. 낮 동안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려 하면 오히려 내면의 저항이 커집니다. 대신 잠깐 눈을 감고 어젯밤 잠들기 전 느꼈던 그 안도감을 단 3초만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그 가슴 속 따뜻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느낌이 다시 몸에 스며드는 순간 잠재의식은 방향을 기억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1분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내려놓고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그 장면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시각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안고 잠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네빌은 말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당신이 심어둔 그 장면을 잠재의식은 밤새 현실로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Feeling is the Secret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상태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문이 열려있는 동안 당신이 느끼는 것이 곧 당신이 심는 씨앗이 된다. 오늘 밤 당신이 심는 씨앗이 무엇인지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고르는 것, 그것이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가정을 실천하고 있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바깥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심의 뿌리를 하나씩 들여다볼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가정의 법칙을 둘러싼 3가지 흔한 오해,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실패의 패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 위로가 아닌가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속으로만 좋다고 느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위로와 가정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위로는 현실의 고통을 잠시 덮어두는 행위입니다. 현실을 인정한 채로 그 위에 감정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필터 자체를 교체합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뇌는 그 가정과 일치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의 방향이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며 당신이 주목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위로는 결과를 바꾸지 않지만 가정은 당신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가정한다면 그 가정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기회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같은 대화에서도 다른 부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 위로와 다른 이유입니다. 가정은 내면의 상태를 바꾸고 바뀐 내면의 상태는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의식이 유일한 현실이며 외부 세계는 그 의식의 반영일 뿐이라고. 자기 위로는 의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정은 의식의 상태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21일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오래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가정의 법칙을 오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간을 묻는 것은 아직 그것을 바라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처럼 느껴질 때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쉬는 것을 얼마나 오래 연습해야 하는지 묻지 않듯이 가정이 완전히 내면화되었을 때는 더 이상 기간을 묻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당신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느냐입니다. 당연함의 감각이 무엇인지 느껴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행위에 대해 오늘도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마십니다. 가정의 법칙이 작동하는 상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그것을 위해 매일 억지로 설득하거나 반복적으로 확인하려는 충동이 사라지는 것.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기간을 묻는 질문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당연하게 느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기존의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 잔액이 비어있고 관계는 끊어져 있으며 건강 수치는 좋지 않습니다. 이 사실들을 무시하라는 건가요? 네빌 고다드는 그에 져서 Out of this world, Out of this world에서 이 질문에 직접 답합니다. 현재의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고정된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과거의 가정이 굳어진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가정해온 것들이 외부 세계의 형태를 갖추고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은 과거의 의식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과거입니다. 새로운 가정은 새로운 사실을 만듭니다.
현재의 사실에 묶여 있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가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액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수년간 당신이 돈에 대해 가져온 가정들. 나는 돈을 모으기 어렵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 나는 내면의 전제들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며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과거의 가정이 만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과거의 사실에 묶이지 마라. 사실은 단지 오래된 가정일 뿐이다. 새로운 가정을 심으면 새로운 사실이 자라납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겼는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는가? 그 신호가 보일 때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신호가 없으면 가정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외부 증거를 기다리며 가정을 보류하는 것. 이것은 가정의 법칙을 완전히 거꾸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법칙은 내가 먼저 내면에서 그 상태를 확립하고 외부는 그것을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외부가 먼저 변해야 내가 믿겠다는 태도는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감지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Out of this World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고정된 것으로 보는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우리가 고정된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의식의 강물 위에 잠시 떠있는 형태일 뿐입니다. 외부의 증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이전의 가정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증거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증거 없이도 먼저 그 상태를 내면에서 확립할 수 있을 때 외부는 천천히 그 가정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법칙이 요구하는 유일한 용기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바라는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 당연함의 느낌을 단 30초만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외부의 증거를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기 위로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보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은 감각이 밤새 내면에 스며듭니다. 네빌 고다드의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오늘 챕터를 마무리합니다. 과거의 사실에 묶이지 마라. 사실은 단지 오래된 가정일 뿐이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의 가정이 굳어진 하나의 버전일 뿐입니다. 새로운 가정은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새로운 가정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외부 세계는 그 의식의 반영입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평생 전한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오늘 밤 3가지 오해를 내려놓으세요. 가정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기간이 아니라 당연함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실은 과거의 가정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원하는 현실 속에서 잠드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더라도 호흡이 느려지더라도 이 목소리는 당신 안 깊은 곳까지 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갈 이야기는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고 당연한 하루의 장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평생 강조한 것은 놀라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이후의 평범한 하루를 상상하라고. 당신이 원하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장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공간이 당신의 것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느낌, 그 고요한 당연함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연함이라는 감각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이 공간, 당신이 매일 쓰는 컵, 익숙한 냄새와 온도, 이것들에 대해 당신은 감사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네빌이 말한 가정의 느낌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흥분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느끼는 것.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 시간 몸이 힘들었던 사람이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뒤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바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생각합니다. 이 평범함이 바로 이루어진 현실의 진짜 감각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익숙함, 그것이 가정의 완성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 깨어난 상상력, Awakened Imagination에는 이런 실천 사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장면을 매일 밤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상한 것은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친구와 나누는 평범한 대화, 저녁 식사 후 창가에 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상상 속 장면을 현실보다 더 실제하는 것으로 다루라고. 그것이 의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상상 속 장면을 현실보다 더 실제하는 것으로 다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장면 안에서 실제로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파의 질감, 컵의 온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 눈을 감고 그 장면 속에 있을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같다면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가정은 하루 중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빌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정은 명상 시간에만 하는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서, 길을 걸으면서, 저녁에 책을 읽으면서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때 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군중 앞에서 성공을 선언하는 장면, 엄청난 감동의 순간. 하지만 네빌은 그런 장면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면은 여전히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평범한 일상의 장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의 증거입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일하는 장면, 그것이 더 강력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가지 장면을 선택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평범한 순간.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장면이어도 좋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 그 순간의 온도, 그 삶이 당신의 것인 것이 너무 당연한 그 느낌. 그것을 30초만 느껴보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품고 잠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신의 몸이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이 말을 천천히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그리는 장면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법칙의 본질입니다. 의식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중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걷다가, 기다리다가, 잠들기 직전에 그 순간 당신이 원하는 삶의 평범한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네빌은 이 연습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바뀌면 현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조용히 정리해 봅니다. 가정의 법칙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이루어진 이후의 당연한 하루, 감사가 아니라 익숙함의 느낌, 그리고 그것은 명상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연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그 삶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세요. 원하는 삶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평범한 장면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30초만 머무세요. 분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 공간에 있으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그 장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느낌이 먼저라는 것, 가정이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 잠들기 직전 의식의 경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장면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그 순간까지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평생 반복해서 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느낌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먼저입니다. 몸이 먼저 압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납득한 뒤에야 믿는 것.
것, 그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아직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가정의 법칙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느낌이 먼저입니다. 가정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의 어깨는 어떤 모양인가요? 숨은 어떻게 쉬어지나요? 입가에는 어떤 표정이 자연스럽게 번지나요? 그 느낌을 먼저 몸에 들이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학원을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단 한 번 그 느낌 속에 머무는 것이 더 깊은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이 그 느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증거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평범한 한 장면을 떠올리세요. 거창한 장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 오랫동안 바라던 공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는 장면, 혹은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난 뒤 혼자 조용히 웃는 장면, 그 장면 속에 머무세요. 설명하려 하지 말고,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느낌 안에 1분간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잠드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그 경계에서 당신이 품은 가정은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상태는 씨앗을 심기에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오늘 밤 당신이 그 장면을 느끼며 잠드는 순간 그 씨앗은 이미 심어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현실이 당장 달라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랍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정하는 것이 굳어져 현실이 된다.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그 한 장면이 씨앗입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느낌 안에 잠시 머물다 잠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 오늘 밤 당신의 가정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은 반드시 느낌을 따라옵니다. 오늘 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연이 당신의 잠자리 옆에서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강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의식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용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장면을 느끼며 편안히 잠드세요. 잘 자요.